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의 감정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친정엄마가 수술을 하셔서 엄마 간호를 해드리려고 친정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5일 정도의 회복을 한 후 집으로 왔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좀 더 옆에서 돌봐드린다고 했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자기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2, 3일 정도 더 있을 생각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저희 언니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엄마 볼 테니 저보고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좀 더 엄마를 돌봐주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너네 시어머니 불호령 떨어지실라. 그냥 가. 너 그렇게 집 오래 비운 거 알면 너네 시어머니 난리 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는 말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오래 집을 비우는 게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도 15년이 됐을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아무 때나 잘 오시고 연락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엄마 간병 때문에 집을 한 5일 비운다고 했을 때도 그럼 내 아들 밥은 어떻게 하느냐고 궁시렁거리신 분이세요. 하여튼 제가 5일 이상으로 친정에 있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 소리 하실 게 뻔했죠. 그렇다 해도 저는 친정에서 엄마를 좀 더 보살펴드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이제 자기가 할 테니 저보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집을 한 일주일 가까이 비웠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 있을까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컵라면이나 먹고 남편이 짜장면이나 시켜줬겠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집안일은 가정주부인 제일이라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자 싶어서 이것저것 장도 봤죠. 양손 가득 장본 짐을 들고 집으로 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현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현관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의 구두가 있었거든요. 제 구두는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신는 신발도 아닌데 저희 남편 신발 바로 옆에 여자 구두가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누구지? 누가 왔지?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멀끔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뭐지? 생각하며 안방 문을 확 열어 제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바로 남편과 어떤 여자가 침대에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여자나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바닥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거의 5분 넘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외간 여자랑 홀딱 벗고 침대에 누워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면인가요? 저는 입이 뜨악한 채로 멍하게 있다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자다가 갑자기 귀싸대기를 맞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울고 불고 미쳤느냐 악을 질렀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놀라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느냐고 그 여자를 붙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더라고요. 그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옷가지들을 챙겨서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있는 대로 때렸죠. 그 과정에서 얼굴도 핥히고 닥치는 대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도 뒤늦게 쫓아갔는데 그 사이에 도망갔는지 없더라고요.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미쳤느냐고 저 여자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발 진정 좀 하라고 했지만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쫓아내고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후 겨우 진정이 된 저는 그 여자 누구냐 그랬고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정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친한 몇몇과 같이 나이트클럽을 갔답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만난 여자라고 했죠. 회사 다니는 여자라고 했고 그 만남 이후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잔 건 그날이 처음이라는 누가 들어도 안 믿을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제정신이야? 처음 자는데 어디 모텔도 아니고 집에 데리고 온다고? 끝까지 거짓말 할래? 아 진짜야. 내가 이상하게 거짓말 하겠어? 네가 미쳤어? 바람을 펴도 밖에서 필 것이지 어디다 대고 집에다가 그 여자를 들여? 그지? 나도 있고 우리 세영이도 있는 집이거든? 됐고 이혼하자. 아 여보. 내가 그 꼬라지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계속 살겠어?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고. 그냥 이혼하자. 전현이랑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절대 묻어두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참 현실이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겠다 결심하고 보니 제 현실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경력 단절이 된 지도 15년이 되었으니 재취업은 꿈도 못 꿉니다. 애초에 전문직이나 기술직인 일도 아니었고 일반 사무직이었거든요. 이혼하면 애는 무조건 제가 키울 생각이었는데 당장 직업도 없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살 수 있을까 막막해졌던 거죠. 그렇게 되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항상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나만의 경제력을 갖췄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 막상 이런 상황이 와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정이 잘 살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이 컴컴했죠. 물론 결혼 생활이 15년 정도 됐으니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대출이 더 많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예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남편은 저에게 열심히 빌었어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요. 저도 이혼하고 나면 당장의 대책이 없었고 또 덜컥 이혼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면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나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는데 나 하나만 눈 감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 생각을 하면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이번 한 번만 딱 넘어가겠다라고 했고 남편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없던 일로 하겠다고 진짜 없던 일이 되겠나요? 그 일과 그때의 그 장면은 고스란히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그때의 일이 떠올라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냥 묻어두기로 했으니 잊자 생각해도 더욱 선명해지고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냥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엄청 다정한 인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보통의 사이 좋은 부부 정도는 됐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남편과 제 사이는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고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더 잘하겠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때의 일은 다 잊었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저에게 큰 불행을 낳았어요. 저는 한편으론 나도 내 앞길을 찾아야겠다, 내 밥벌이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찾기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 기분도 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따금씩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 장면이 떠오르면 몸서리치게 괴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뭘로 밥벌이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고민 끝에 미용 관련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일이나 속눈썹 연장 등을 해주는 뷰티샵을 열면 괜찮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때 미술학도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집 형편상 미대는 못 갔거든요. 손재주도 나름 있는 편이고 취미로 그림도 곧잘 그립니다. 그래서 네일아트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던 거죠. 원래도 관심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미용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기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하고 싶고 목표가 생기는 일을 하다 보니 제 삶에 활기가 돋는 것 같고 마음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용 자격증도 땄고 네일아트와 피부 미용 관련 학원 수료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료가 끝나고 나서 마치 번아웃이 오듯 저는 알아눕게 되었어요. 뭔가를 해내고 나서 성취감이 든 것도 잠시 우울증이 확 도지듯이 올라온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남편의 외도 장면만 머리에 떠오르고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승리하며 산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저는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물만 먹으며 며칠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자기를 그렇게 나쁜 놈 만들면 속 편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아픈 저를 두고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작작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다 아세요. 아들 바람피고 저희 집 난리 난 거요. 저희랑 같은 아파트 앞동 사는 신우가 다 얘기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군요.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있는 줄 아니?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굴어라. 제가 뭘 현명하게 굴어야 되는데요? 네가 뭔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생각하라 그거지. 남자가 괜히 딴 마음이 들었겠어? 어머님 아들이 바람핀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뭐 어쩌라는 거야. 바람을 안 피웠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피웠잖아. 너 그래서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뭐 뾰족한 수는 있니? 어머님 말이 너무 야속해서 아랫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너 이혼 안 할 거라며. 그러면 그냥 잊고 잘 지내야지. 오히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딴짓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할까 그 생각하면서 네가 더 잘해야지. 맨날 죽을 쌍하고 있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수록 남자들은 더 질려하는 거 몰라? 어머님은 제가 속도 없는 줄 아세요? 유난 좀 그만 떨어. 세상에 우리 상진이만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거 참고 있는 여자 너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맨날 죽상해가지고 집에 있고 골골거리면서 누워있으면서 남편 원망해대고 그렇게 하면 상진이도 너에 대한 정 다 떨어져. 떨어지던지 말던지요. 저는 내저녁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어머님 아들이 그 여자랑 제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거 보고 저 그 침대 내다 버렸어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와서요. 아휴, 유난이다 유난. 너 무슨 TV 연속극이라도 찍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유난 떠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어머님 딸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제가 아가씨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실 거냐고요. 어따가 우리 미영이를 갖다 대. 미영이는 너 같은 일을 안 겪지. 네?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예쁘고 현명한데 애초에 남편이 한눈 팔만한 짓을 안 하지 걔는. 기가 막혀서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본인 자식들이 최고인 줄 아시는 분인데요. 특히 신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엄청 크세요. 톡 까놓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신우가 별로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신우가 최고라고 하세요. 신우가 고등학교 때까진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대에 들어가니 한의대에 들어가니 했답니다. 그런데 고3 때 남자친구 사귄다고 공부 안 해서 치대고 뭐고 그닥 좋지 않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도 그저 그런 회사 좀 다니다가 결혼했거든요. 솔직히 대단할 만한 커리어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예전에 신우가 공부를 잘했던 그 시기에 머물러 계신 건지 아가씨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현명하고 야무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결혼 초부터 은근히 저랑 비교도 잘하셨죠. 그리고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으시면서 신우 말이라면 다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 비타민C가 몸에 그렇게 좋다네요.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는데 네가 무슨 의사야? 약사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우가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네가 골라줘. 라고 하십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무시하고 신우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시는 거예요. 신우가 입고 다니는 옷이 최고고 신우가 하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신우 하는 거 반만 따라해라 라는 소리도 잘하시고 옷 같은 것도 제가 입는 건 별로니 신우 입는 거 따라해라. 머리도 신우 하는 머리 따라해라 그러십니다. 신우가 하는 스타일이 전혀 제 취향도 아닌데 어머님 눈에 그게 좋아 보이니 자꾸 저한테 따라하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저한테 툭하면 미영이가 예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주변 친척들이 엄청 부러워했었어. 고3 때 친구만 잘못 안 사귀었으면 지금쯤 의사하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도 잘하세요. 그러다가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어머님은 역시 내 딸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셨습니다. 신우와 결혼하는 남자는 회계사였고 돈도 잘 번다고 했거든요. 가뜩이나 자랑스러운 딸인데 사위도 회계사라고 하니 어머님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죠. 걔가 그렇게 야무져. 남자 하나를 골라도 야무지게 고르는 애야. 네, 아가씨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좋으시겠어요. 내가 왜 좋아? 그 집에서 좋지. 우리 미영이 같이 야물딱지고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를 얻은 건데. 우리 딸 하나도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그 집에서 오히려 봉 잡은 거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아가씨의 어떤 부분에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찬양을 하실까 저는 어머님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니까 자식인 딸을 좋게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어머님은 좀 과하다고나 할까요? 어쩔 땐 보면 딸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더 추켜 세우고 내 딸이 최고다 하는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님이 본인 딸 최고다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비교하면서 막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라는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자기 딸하고 비교를 하며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나가시는 순간까지도 으휴 저렇게 못나게 구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나가시고 저 너무 우라같이 밀고 속에서 아기 받쳐서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바람난 아들을 뭐라고 하기는커녕 제가 못나서 그렇다는데 진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우울감이 너무 심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콱 어디서 떨어져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제 감정의 밑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밑바닥을 한번 쳐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며칠이고 누워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 악물고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없겠구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나는 계속 이런 우울감에 시달리겠구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거든요. 다만 당장 이혼은 힘드니 딱 1년 뒤에 이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제 기반을 어느 정도는 다져놔야겠다고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유로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은 다지자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내 누워있다 보니 살도 다 빠지고 근육도 다 빠져서 얼굴도 몸도 추레하더라고요. 저는 힘을 내서 밥을 먹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고 학원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제가 원생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저를 직원으로 써줄 만한 네일샵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곳이든 상관없으니 연계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저는 한 네일샵에 겨우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기본기 정도를 배우는 것이기에 실무에서의 경험이 중요했죠. 제가 간 네일샵은 동네의 작은 네일샵이었고 가격도 저렴한 곳이었어요. 디자인도 한정적이고 원장님의 실력도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늘 하던 것만 하는 정도의 실력이셨다고나 할까요? 저보고도 너무 잘할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여기 오는 손님들, 매번 오는 손님들만 오는 거니까 적당히 자기처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디자인 공부도 많이 하고 새로운 기술도 열심히 익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기술이 많거든요. 원장님한테는 따로 배울 수가 없으니 네일리스트 관련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며 저만의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만들어갔죠. 나중에는 원장님보다 제 실력이 훨씬 좋아졌고 저를 찾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골 말고도 손님이 더 늘게 되는 거니 좋은 건데도 원장님은 저를 좀 고가화하셨습니다.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총을 받고 다니다가 다른 네일샵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긴 네일샵은 번화가에 있고 건물도 컸습니다. 직원도 여러 명이었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처음 온 손님들이 보통 젊은 직원에게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 공부하고 제 샘플들을 다양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배워서 SNS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가게에서 제 손님이 가장 많을 정도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보람을 느끼니 너무 좋더라고요. 1년 뒤 보란듯이 이혼하겠다, 내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놓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두고 악착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너 그거 몇 푼 번다고 집안일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남들 손톱이나 만져주고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혼한 주부면 집안일에 신경 쓰고 애나 잘 볼 것이지. 어머님은 그런 말을 하셔도 저는 꾹꾹 참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할 길을 찾으니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밝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솔직한 말로 예전에는 맨날 죽상으로 있고 사람 미안하게 만드니까 나도 너무 지치고 집에도 들어오기 싫었다니까. 라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느껴지던지.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광경을 봤는데 그걸 까맣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상을 하고 힘들어했는지 까먹은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오냐, 너나 너네 엄마나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딱 1년 되면 보란듯이 이혼할 거다. 그렇게 다시 결심했죠. 남편은 제가 그때 일을 다 잊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1년이 되면 보란듯이 이혼하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굿바이 하겠다는 결심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의 1년이 다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가게 근처에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근처까지 왔다고 하니 뭔 일인가 싶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좀 초췌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신우는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몹시 놀라웠습니다. 신우 남편이 저번 달에 퇴사한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을 폈다며 그 상간녀 여직원을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회계사 사이를 몹시 자랑스러워했고 신우도 남편한테 몹시 지극정성이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잘 그러고요. 금슬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는데 뜬금없이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 여자를 만났겠죠. 다 확인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고모부가. 그래서 언니가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그 여자 만나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요? 네. 신우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줄 수는 있는데 왜 저한테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저 이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쪽팔려서.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이런 말 하기 싫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언니는 비슷한 일 겪었잖아요. 동병상련이니까 언니한테 말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요. 언니 가줄 거죠? 그 동병상련이라는 거 내가 니네 오빠 때문에 겪은 거잖아 라고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참 한결같이 뻔뻔한 면이 많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네 오빠 때문에 그 마음고생 먹었는데 같은 일 겪었으니 제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했다는 겁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가뜩이나 남편이 바람펴서 힘들어한다는데 그냥 따라가 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언제 갈 건데요? 신우는 바로 다음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약속도 잡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신우를 따라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신우는 막 초조해하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마 그 상간녀에게 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라는 상간녀는 안 오고 신우 남편이 카페에 왔습니다. 신우 남편은 저까지 있자 당황하더라고요. 신우는 눈이 돌아서 따졌죠. 당신이 여기 왜 와? 나랑 둘이 얘기하자. 저기 아주머니, 저희끼리 얘기할 테니 그만 가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럼 저는 가볼게요. 나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그년 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오냐고. 나 그년 머리끄덩이 다 뽑아놓으려고 했는데. 아, 불러서 뭐 어쩌게. 그냥 나랑 얘기해. 당신이랑 내 얘기잖아. 그년하고 바람 핀 거잖아. 그년이랑 왜 바람 폈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딴 기집애라. 아, 부끄럽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자.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아주머니,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나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렇게 신우 남편은 신우를 달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는데 신우 남편도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웃기는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뜬금없이 내가 여기 껴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러다가 신경이 쓰여서 한 일주일 뒤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희 네일샵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신우 한다는 말이 그 여자애는 그냥 재미삼아 만났던 애고 다 정리했다고 그랬답니다. 자기는 남편 말을 다 믿는다고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남편 꼬드겨 낸 것 같다고 자기 남편이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니 그냥 덮어두기로 했답니다. 자기가 좀 크게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남편이랑은 잘 풀었으니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래요. 더불어 어머님한테도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신우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그 여자 탓하고 욕하면서 덮어두려는 게 보였죠. 한편으론 그 모습이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덮어둔다고 해도 진짜 덮어둘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신우도 돈 잘 버는 회계사 와이프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의 일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결심했던 1년이 다 되었어요.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제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그랬죠. 이혼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이대로 내일 하면서 넘어갈까 싶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에도 남편과 그 여자의 일이 떠오르면 또다시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우울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는 한 저는 그때의 기억을 절대 떨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죠.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내 몫의 일은 하고 있으니 끝내자. 처음 생각한 대로 끝을 내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살면서 끊임없이 괴로울 거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제 이혼 통보에 남편은 뒤집어지죠. 더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덮고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뜬금없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딱 1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려고 진작에 마음을 먹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지가 바람피고 잘못한 주제에 더 난리치면서 이혼을 못하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 못해주면 소송이라도 걸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당신하고 그 여자가 누워있던 그 장면이 안 떠오른 날이 없었다. 어쩔 때는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 나는 남은 인생을 그때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남편은 내 생각은 안 하냐며 저보고 너무 무섭고 독하고 이기적이래요. 집에까지 여자를 불러들여서 그 짓거리를 한 남편놈이 지는 애 생각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나요?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무섭고 독하답니다. 참 이 인간은 정말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나한테 했던 사과도 진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걸렸구나 했겠지. 와이프인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한 적도 없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이혼에 대한 내 뜻은 확고하다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가게 앞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너 성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들먹여? 어머님 아들 이혼 당할 짓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지 마세요. 이미 1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냔 말이야. 할 거면 그때 하지. 너 일부러 그랬지? 1년 동안 상진이 돈 어떻게든 더 빼먹으려고.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은 돈을 빼먹고 자시고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빼먹을 만한 돈이나 있냐고요. 뭐가 어째? 저 1년 동안 어머님 아들 돈은 못 빼먹어도 제 능력은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외간 여자랑 그 짓거리 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당장 면상에 이혼 소리 못 던지는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저한테 네가 못 낳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밥벌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됐으니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마누라하고 아들까지 사는 집에 떡하니 상간녀를 불러들였어요. 둘이 홀딱 벗고 자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제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저희 아들이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들 그따위로밖에 못 키우셨으면 어머님도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도 악에 받쳐서 할 말 다 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저도 다 얘기했죠. 어머님 완전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참았냐? 너 진짜 무섭다. 상진이 탓하지 마라. 네가 이따위니까 상진이가 바람이 난 거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결국 그렇게 만든 거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한테는 꼬라지 봐라. 내내 내 아들 돈 빼먹다가 이제 돈 몇 푼 번다고 기세가 등등하네 아주. 너 그동안 내 아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팽하려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 적이 없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이고 그걸로 저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뭐가 어째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지금 저한테 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이따이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 못 잡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악덕하고 못돼 처먹고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을까. 너 하는 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 말에 저 그냥 웃었습니다. 일부러 웃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진심으로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웃어? 아, 어머님 말씀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남편이 바람핀 거군요. 제가 악덕하고 못됐고 못나 빠져서? 그래, 오죽하면 상진이가. 맞아요, 어머님. 근데요, 저만 못난 건 아니던데요. 마누라가 악덕하고 못돼서 남편이 바람핀 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얘가 뭐라는 거야?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아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아가씨 남편이요. 같은 사무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었다네요. 제법 심각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아가씨가 그 상간녀 만나러 간다고 저한테 좀 같이 가달래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어머님 그 잘난 딸도 참 못나 빠지고 악덕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가씨 남편도 마음 못 잡고 바람이나 피우지. 그쵸?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서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우리 고서방이 바람? 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심지어 그 상간녀 보호한답시고 직접 나왔던데요. 아가씨한테는 다시는 안 만난다 적당히 덮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난 남편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우리 아가씨,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서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다네요. 참으로 현명하고 멋져요, 우리 아가씨. 맞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이혼 안 할 거면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머님은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놈이 있냐지만 한 번 핀 놈이 또 핀다잖아요. 아가씨한테 특별히 신경 많이 쓰라고 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 거품 물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던가 저는 끝까지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폭언 퍼붓지 마세요. 지금은 그래도 참아주는데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 어머님 말 맞다나 못됐고 악덕해서 이런 거 더 이상 못 참겠거든요. 어머님 제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이도 당신 딸 놔두고 바람폈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게다가 그렇게 저한테 남편 바람핀 건 아내 잘못이다 그러셨는데 본인 딸도 똑같은 일을 당했으니 할 말이 없으셨겠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퍼부으셨다는 게 참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어머님은 한참이나 멍하게 있다가 어디론가 불이 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가 전화와서 따지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엄마한테 말하느냐고요. 들어보니 그날 어머님은 곧장 신우 남편네 회계사무실 달려가서 난장판을 만들었대요. 그때 사무실에 중요한 손님도 있었다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신우 남편 바람핀 걸 동네방네 다 얘기하신 셈이죠. 그 일로 신우 남편이 도리어 신우한테 따지고 들고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했다는데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느냐고요. 내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 아가씨도 아니지. 뭔 놈의 아가씨야. 네? 나 니네 오빠하고 이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내가 네 가족일 때나 그 약속 들어주지. 이제는 남남인데 내가 왜? 그리고 너네 엄마가 사람 찾아와서 남편 바람핀 게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는데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니네 엄마도 참 웃기지. 아들이 바람핀 건 며느리 잘못이고 사위가 바람핀 건 그저 사위가 죽일 놈이야? 너랑 니네 엄마, 니네 오빠 하나같이 다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웃긴다. 뭐가 어째요? 저는 언니 믿고 다 얘기했고 그 자리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해요? 배신은 니네 남편이 했지 내가 했니? 그리고 날 믿긴 뭘 믿어. 너랑 나랑 뭔 사이인데. 나 그것도 웃겼어. 너랑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네 남편 상간녀 만나는 자리에 나를 왜 데리고 가는데. 됐고 너네 집 일은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연락 말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계속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난 뒤에 그 여자에 대해서 말했던 녹음과 각서로 증거를 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건너 들었는데 신우는 이혼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우 남편 사무실에서 난리친 일 때문에 오히려 신우가 기죽고 신우 남편 눈치 보며 산다는 겁니다. 잘못은 신우 남편이 했는데 오히려 신우가 아무 말 못하고 지내는 거죠. 참 어이없고 우스운 상황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제 승소로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일정의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매달 50씩 받기로 하고 끝을 냈어요. 이혼 소송하는 도중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그 우울한 감정이 안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생긴 우울함인데 이제 남편과 갈라서고 남남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 이혼한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남편과 끝을 냈기 때문에 더 홀가분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여전히 네일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년쯤 제 가게를 열 목표를 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고요. 물론 사업 자금이 많지 않아서 가게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것이 저를 힘내게 만드네요. 그때 바람 피워놓고 뻔뻔했던 남편과 오히려 제 탓이라던 어머님을 두고 그래 내 탓이구나 나만 참자 해버렸으면 저는 아직도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큰 상처와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제 스스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앞으로도 저를 믿으며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